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 엄마고요. 둘째가 지금 4개월이네요. 요즘 들어 남편은 부쩍 직원들하고 밥 먹고 늦게 들어온다며 늦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새벽 2, 3시에도 들어올 때도 있었고요. 여자의 직감상 뭔가 촉이 선다고 할까요? 얼마 전에 커플 각서 앱을 몰래 깔았는데 위치 이동 경로를 보니 집에서 회사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꼭 1시간 혹은 2시간씩 어디 들렸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문자주의 단어를 자기라고 설정해놨는데 아까 점심에 큰애 밥 먹이고 있는데 문자 왔다고 뜨네요. 나 방금 밥 먹었어요. 자기 배고프겠다. 많이 바빠 보여요. 몇 시에 퇴근할지 문자 줘요. 이렇게 문자가 왔네요.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워낙 흥분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평정을 찾긴 했는데 더 두고 봐야 할까봐요. 최대한 증거를 많이 찾아놓고 싶어서요. 며칠 전에 밤에 애들 재우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같이 잠들어 버렸는데 새벽 3시쯤 일어나 보니 안 들어왔길래 전화해서 어디냐 했더니 직원들이랑 일 끝나고 술 마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람 피냐 그랬더니 바람이라도 펴봤으면 좋겠다. 이러길래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했더니 네가 말 안 되는 소리 해서 나도 말 안 되는 소리 해봤다. 하더군요. 그냥 펄쩍 뛰는 것도 아니고 정색하는 것도 아니라 아닌가 보다 했지만 뭔가 구린내가 난다 싶었는데 이런 문자가 오니 참 별 생각이 다 드네요. 회사 육아휴직 내고 연년생 두 아이 키우면서 여자로서의 매력도 잃고 그저 육아와 살림에 지쳐 사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한심하고 불쌍하다고 느껴지니 눈물이 왈칵 나오게 되네요. 안 그래도 우울증이 불쑥불쑥 찾아와서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야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추스리고 사는데 정말 걷잡을 수 없게 혼란스러워집니다. 글을 쓰다 보니 결말을 맺기가 참 어렵네요. 아무튼 애들을 보니 더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후기입니다. 응원의 댓글 감사드리고요. 질책 또한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눈이 많이 왔었는데요. 마침 동생이 어제까지 휴가라서 두 아이들 다 재우고 밤 11시 넘어서 동생한테 잠시 애들 맡기고 택시 타러 나갔습니다.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요. 어차피 앱 깔린 거 머지않아 발견될 것이고 이미 이틀 동안 일어났던 일들만 보더라도 마음 주고받는 사이인데 두 애들 때문에 항상 뒤를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어제가 기회인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여자 얼굴이 궁금했으니까요. 남편 직업상 공휴일이나 주말이 피크라 출근하는 일이 잦고 그 외에 대신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5시 정도에 일찍 퇴근했더군요. 그 여자와 회사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만나기로 한 모양입니다. 6시경 제가 퇴근 언제 하냐고 카톡 했을 때는 일이 바빠서 많이 늦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거르지 말고 일하라 했더니 밥 먹고 일해야지. 라고 문자가 오더군요. 그러면서 내일 저녁 상가집 간다고 시댁 갔을 때 입었던 정장 세탁소에 맡기지 말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바지가 구겨졌으니 다려놔야겠네 라고 하니 힘들게 뭘 다리냐. 그냥 입고 갔다 올게.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상가집 간다는 그 말을 제가 이 상황에서 믿어야 할까요? 어플을 보니 그 여자는 남편에게 아까 왜 전화 안 받냐 이랬고 남편은 사람들이 많아서 전화를 못했다. 언제 오냐? 라는 문자를 주고받은 후 4분 정도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이쯤에서 밝혀드리자면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 커플입니다.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인 평사원이고 남편은 어느 정도 관리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대 여자는 남편 밑에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32살, 남편은 42살. 주변에서 결혼한다 했을 때 모두가 깜짝 놀랐으며 장가 못 가는 줄 알았는데 늦음하게 여자 만나서 장가 잘 간다 소리 할 만큼 회사에서 유명한 커플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회사에서 대놓고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라도 맘 놓고 할 수 있을까요? 보는 눈이 많고 귀가 있고 입이 있는데 말입니다. 007 작전을 하며 만났겠죠. 회사에 바로 출근 안 하고 다른데 한두 시간 머물다 출근하고 퇴근 후에도 저에게 일 끝나고 부하 직원들과 술 마신다 하며 회사에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이곳저곳 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상황이 어제까지도 이어진 것이며 흔한 기회가 아니기에 밤에 눈길을 뚫고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보니 어느 술집이게 들어갔는데 그 맞은편에 그 여자가 보였고 저는 남편 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직장 후배가 있길래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 자존심은 지켜주고 싶었나 봅니다. 여자 얼굴 본 시간이 찰나였지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야? 누구랑 있어? 직장 후배랑 단둘이 있어. 단둘이 있다고? 다른 사람 없어? 없어.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맘인지 모르겠지만 발걸음은 이미 남편한테 향했고 들어갔더니 놀란 눈치였습니다. 남편은 고주망태되어 눈이 이미 풀려 있었고 나를 덩그러니 쳐다보더니 비소를 날리더군요. 직장 후배는 놀란 눈으로 쳐다봤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리 비웠던 그 여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들어갔을 때 이미 저를 봤던지 아님 가려고 했던 건지 술값까지 계산해주고 없어진 뒤였습니다. 그 여자가 피웠던 담배만 제 떨이에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직장 후배는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걸 눈치챘는지 죄송하다고 퇴근하고 집에 있었는데 형님이 밖에 있다 그러셔서 자기가 술 마시자고 불렀다고 옹호를 합니다. 남편은 후배한테 우리가 뭐 죄졌어? 죄 지은 거 없어. 최. 또 한 번의 비소를 날리며 인사불성이 되어 야, 가자. 이럽니다. 정말 뻔뻔한 인간 다 봅니다. 택시에서 내려서 집에 걸어갈 때도 아주 멀찌감치 당당히도 걸어갑니다. 집으로 도착했을 때 동생은 뭔가 느낌이 이상하니까 조카들 돌보다가 저희 집에서 나갔습니다. 동생 나가고 나니 한다는 소리가 가관입니다. 왜 오버하고 지랄이냐? 제가 다시 한번 말해보라 했습니다. 왜 오버하고 지랄이냐고. 저더러 지랄을 했답니다. 내가 오버를 했나 지랄을 했나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딴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그렇게 떳떳하냐? 했더니 자기는 잠은 안 잤답니다. 뭔가 자기도 거슬리는 게 있는지 묻지도 않는 말에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합니다. 난 그래도 잠을 안 잤어. 네가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 그런 놈 아니거든. 이럽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자긴 당당하다며 말끝에 저더러 병구라 그러네요. 저희 집안 거들먹거리며 저희 엄마 거들먹거리며 본인도 서운했던 거 얘기하며 되려 제 약점을 잡네요. 너무 서러워서 얼굴도 보기 싫어서 나가버렸습니다. 2시간 나갔다가 번호키 누르고 들어가니 걸쇠로 문을 잠가놨습니다. 그래 될 대로 되라 하고 찜질방에 갔다가 아침 8시경 다시 집에 들어오니 걸쇠를 풀어놔서 들어와 봤더니 큰애랑 건너방에서 자고 있더군요. 정말 내가 강해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런 상황이 닥치면 주체할 수가 없네요. 이게 오늘까지의 정황입니다. 결혼 2년 동안 애 낳고 육아하고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한 결과가 이거네요. 시댁에 말씀드리고 싶어도 아직까지는 말씀드리기가 너무 섣불러 보입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서 다신 이런 일 없도록 각서받고 저도 모든 걸 내려놓고 살던지 아니면 이혼소송 가던지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 아줌마 여직원과는 업무적으로 계속 맞닥뜨릴 텐데 쉽게 정리될 리는 만무하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한심하다, 불쌍하다, 기타 등등의 악플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네요. 그만큼 상처가 컸나 봅니다. 여자는 결혼하고 남편 위에 아이들 위해서만 살다가 이렇게 헌신짝처럼 될 수도 있단 걸 뼈저리게 느끼네요. 이기적인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애기가 이뻐서라도 퇴근 시간에 집에 가고 싶어서 발을 동동 구를 때 아닌가? 남편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애아빠 자격은 더더욱 없는 것 같네요. 문자 보낸 화면 디카 같은 걸로 찍어서 따로 저장해 놓으시던가 남편 잘 때 폰화면 캡처해 놓고 USB 연결해서 컴퓨터에 잠금 폴더로 넣어 놓으시던가 하여튼 증거자료 많이 모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문자 보낸 거 보셨으면 상대방 전화번호도 알고 계시겠죠. 전화 한번 해보세요. 님은 법적인 마누라예요. 전화해서 물어보고 확인할 권리 있어요. 대신 정중하게 이야기해야겠죠. 그 여자도 유부남인 줄 모르고 그냥 만난 것일 수도 있어요. 알고 만났다면 쓰레기지만 이러저러해서 이런 문자를 보게 되었다. 혹시 내 남편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난 거냐? 몰랐다면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 사적인 문자, 메일, 전화, 만남 절대 하지 말아달라. 내 남편이 먼저 하든 당신이 먼저 하든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한 번만 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인 대응을 해주겠다고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당분간 모른 채 하세요. 남편이 먼저 너 그 여자한테 연락했냐? 또는 내가 잘못했어. 사실은 이럴 때까지요. 모른 채 하고 있지만 예의주시하시고 감시는 해야겠죠. 그러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글쓴님 마음이 좀 가라앉으시면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래 했는데 아무래도 애기 앞날을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남편한테 이혼하고 싶냐고 물어보고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 그동안 모아놓은 증거 가지고 이혼 소송하셔서 위자료랑 양육비 듬뿍 받아서 이혼하시면 되고요. 이혼만은 안 된다 빌면은 각서 쓰라고 하시고 공증받아 놓으세요. 몇 년 몇 월 며칠 아무개는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외도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가정을 파탄낼 뻔할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반성과 개가천선하는 의미로 모든 재산을 글쓴님 앞으로 명의이전하며 오늘 이후 또다시 그러한 일이 발생하여 글쓴님과 자녀에게 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각종 소송 권한 및 이혼 권한, 자녀 양육권 등을 모두 글쓴님에게 양도하며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를 계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고 또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글쓴님과 자녀에게 위자료를 거듭 지급하며 혼인기간의 모든 재산 분할 권리를 포기한다. 주민번호 쓰고 이름 쓰고 사인하고 그리고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상간녀한테도 따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각서 받아서 공증 받으신과 동시에 재산은 바로바로 글쓰님 앞으로 명의 이전해 놓으시고요. 유부남인 거 알면서 만났을 땐 그 여자한테 꼭꼭 위자료 청구하세요. 그리고 신경정신외과 상담 받으시고 소견서 같은 거 받으시는 게 소송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진료 기록이 남는 게 꺼려지신다면 병원 말고 심리치료 상담소 같은 곳에 소견서도 괜찮습니다. 혹시 시댁에서 이런 개 같은 경우를 봤나 하고 뭐라고 하면 그 각서 복사해서 보여주시면 되고, 대출 통장, 카드 지출 통장, 공과금 지출 통장 같이 돈 빠져나가는 통장만 남편 이름으로 해놓으세요. 저축 통장 이런 거는 다 글쓰님 앞으로 해놓으시고요. 그래도 바람피고 싶으면 능력껏 돈 많은 여자 꼬셔서 용돈벌이하고 살겠죠 뭐. 다음 사연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조언 좀 구하고자 들어왔습니다. 신랑과 저는 연애 1년 하고 결혼 8년 차에 남매도 두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이런 사람 없을 정도로 참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남편이 며칠 전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금방 정리하겠다고,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혼자 다 정리하겠다고, 회사에서 6살 어린 여직원을 좋아하게 되었다는군요. 근데 그 여자가 남친이 있었는데 저희 신랑 때문에 헤어졌다네요, 어제. 그러면서 신랑이 말하길 그 여자가 그랬다는군요. 아이 한 명 데려오면 그 아이는 잘 키워주겠다고. 제 아이가 커서 대학생이 되면 자기도 한 명 낳을까 생각하고 절대 제 아이가 클 때까지는 아이 낳지 않겠다고 했다네요. 처음이라 신랑도 어렵게 얘기했고 그냥 다 덮기로 넘어갔는데 이 일이 한 4일 전? 그런데 어제 신랑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서 가봐야 한다네요. 그 장례식장 전화 걸어 확인해봤더니 그런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그때 신랑이 전화와서는 방구 친척이 없어서 나랑 친구들이 내일 산소회까지 따라가야 돼.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라고 전화해보니 없더라 했더니만 내일 가서 얘기하자. 라네요. 제가 너네 이별 여행이라도 간 거냐고 물으니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는 아니래요. 제가 말했어요. 오늘 12시까지 집에 안 들어오면 이혼이야. 그랬더니 신랑이 나는 지금 이 말 못 들은 거다. 내일 얘기하자. 라며 끊었는데, 요점은 신랑이 고백한 후 제가 신랑을 용서했거든요.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며칠 힘들었죠. 신랑도 보여지는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이혼 뭐 이런 건 생각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다 감수하겠다 뭐 이런 생각? 제가 신랑한테 그랬어요. 나중에 자기 딸도 유부남 만나고 그럴 거라고. 아마도 이 말에 신랑이 충격이 컸던 것 같은데, 저한테 잘못한 거 고백한 이후 저희 이 일을 계기로 더 좋아졌었거든요. 물론 저만의 생각일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랬는데 저 안심시켜놓고 뭐하는 짓인지. 갑자기 상가집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전날부터 계획된 거였거든요. 전날 저녁 저랑 와인 한잔하면서 돌아가신 분 얘기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그날 자면서도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 라고 말하더니 저 지금도 신랑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지금 생각하는 건 그 여자 회사 가서 엎어버리고 올까, 아니면 이따 신랑의 태도를 보고 결정을 할까. 혼자 열받아서 이혼 서류 들이밀었다가 신랑이 홧김에 도장 찍을까도 겁나고.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결정은 제가 내리는 거지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날 윗글이 어제 적었던 내용이고요. 어제 낮에 신랑이 왔어요. 물론 그 여자와 놀러 갔다 온 거 시인하고 오자마자 저한테 한다는 말이 자기를 다시 한번 용서해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 잘하겠다고. 아니 이건 뭐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게 순서가 아닌지. 제가 용서 안 하면 어쩔 거냐고 물으면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하려고 했는데 감정 조절이 안 되어서 제가 그년을 가만 안 두겠다고, 회사 가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했더니 신랑 하는 말이 그 여자와의 문제가 아닌 저와의 문제라더군요. 그냥 저랑 살면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을 2년 전부터 가끔 해왔었다고, 유치하게 굴지 말라고, 그 여자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저보고 한 달 뒤에 얘기하자고 하네요. 돌아오도록 노력을 해보겠대요. 돌아온다는 말도 아니네요. 아마 저와 헤어지면 그 여자가 자기를 안 만나줄 거라고. 그 여자 성격이 그렇대요. 아직 친정에 얘기하진 않았지만 지금 맘 같아선 저희 친정 식구들 다 그 회사 가서 다 엎어버리라고 하고 싶네요. 물론 저도 끝까지 이혼은 안 해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남는 게 없다고 봅니다. 신랑이 저한테 요구하는 조건은 한 달 동안 변한 모습을 보여줘라입니다. 지금의 저와는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저도 저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니 그냥 신랑이 다 맞춰줘서 그냥 저희는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집안일도 잘 못하거든요. 저한테 한 달 동안 변한 모습을 보여주면 자기가 노력해서 돌아오겠다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을 정말 제가 변하면서까지 이 생활을 지켜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아이들보다 신랑을 더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신랑이 말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집착이야.
어제 신랑한테 너무 상처되는 말을 많이 받아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물론 결정은 제가 해야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런 일 있는데도 제가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면서 사는 게 맞는 건가요? 아이가 둘이다 보니 아이 인생도 생각해줘야 하잖아요. 전 제 인생에서 이혼은 없다라고 생각했고 이건 신랑한테도 몇 번 얘기했었어요. 물론 그때는 사이 좋을 때였고요. 제가 쓰면서도 무슨 말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어젠 정말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 여자 전화번호도 압니다. 전화해서 아니 찾아가서 만나서 다 엎어버리고 싶습니다. 말로써 상처 주는 말도 하고 싶고 여기에 전번 남겨서 메시지 좀 보내달라고 글도 남길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하네요. 일단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이미 그 둘 갈 때까지 간 사이고 만나온 것도 최소 몇 달 넘었을 겁니다. 남편이 갑자기 왜 털어놨다고 생각하세요? 그 여자한테 분명 부인이랑 이혼하고 자기한테 오겠다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애를 자기가 키울 수 있다 이런 대화도 오간 겁니다. 남편은 불안해지죠. 말로 실컷 꼬셔놓긴 했는데 수습이 힘드니 왜 빨리 정리를 안 하냐고 그 여자가 다그치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하다 안 되니 그 여자가 내게 말해주겠다고 나설 거고 님한테 전화해서 갑작스럽게 그런 말 듣게 되면 글쓴이가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먼저 자수한 겁니다. 아닐 것 같죠? 이 정도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전제가 안 깔리곤 절대 털어놓을 일 없습니다. 글쓴님 정말 바보 같네요. 글쓴님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면 글쓴님이 정리시키세요. 남편이 다 털어놨고 난 그냥 이해하기로 했다. 그 뒤에 남편이랑은 또 해결을 봐야죠. 상갓집 갔다 해놓고 외박을 했다고요? 정말 상갓집 같다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제 대놓고 바람을 피겠단 말밖에 안 되네요. 참 속도 좋으십니다. 용서는 개뿔, 독종 사기꾼이네요. 와인 마시면서 상갓집이 어쩌고 저째? 진짜 무서운 놈입니다. 남편 말 단 한마디도 믿지 마세요. 뭘 망설입니까? 밤 12시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이혼하겠다 엎어 놓으셨죠. 안 들어왔다면 이혼하면 되는 겁니다. 어영부영 넘어가다 집안에 박혀있는 돌멩이로 살고 싶습니까? 저는 님 같은 경우라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겠네요. 12시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이혼하겠다 하셨잖아요. 말대로 행동하세요. 안 그럼 님 우스워집니다. 그럼 다음에도 12시, 못 드는 걸로 할게. 다음에도 또 12시 못 드는 걸로 할게. 이렇게 되고 싶으세요? 바보입니까? 아이들을 위해 재산 한 푼 주지 마시고 그 여자한테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다 청구하시고 맨몸바람으로 둘이 시작하라 하세요. 간통죄 신고는 하지 마시고 다만 회사 가서 난리치세요. 둘 다 잘리게. 감옥 들어가면 애들 양육비도 못 받아 짜증날 테니 신고는 마시고 난리만 치시고 이혼 서류 작성해서 던져주세요. 먼저 아이들 양육비 청구하시고요. 주변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누가 님 인생 살아준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기 위해 노력하세요. 마음 아프게 살지 마세요. 서류 바로 작성하세요. 님 인생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제발 본인 마음이 행복할 수 있게 사세요. 아이들도 크면 다 이해해줄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집안의 자식이었기에 크고 나선 저희 아버지를 100번 이해하다 못해 안쓰러워 더 사랑하게 되더군요. 아이들을 믿으시고 자신의 행복을 찾으세요. 차근하게 말하겠습니다. 일단 그 여사원부터 찾으세요. 아무도 모르게요. 정확하게 어느 부서고 어떤 여잔지 얼굴을 알 수만 있다면 더 좋겠죠. 회사 쳐들어갈 때 바로 알아야 하니까요. 집도 알아보시고요. 남편한테는 최대한 냉담하게 대하세요. 이성 잃지 마시고. 아무런 말하지 마십시오. 괜히 말하다가 이성만 잃으니까 그냥 일단은 무시하세요. 간통죄 잡기 힘듭니다. 괜히 하기 힘든 일에 시간 돈 허비하지 마세요. 당사자가 잤다고 바람 폈다고 말하는 거 녹음해도 증거 부족입니다. 일단 남편과 이혼 시 아이와 양육권, 재산 분할 확실히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이혼하자 하십시오. 님이 순순히 물러난다고 한다면 그 간사한 남편놈 웬만한 건 다 들어줄 겁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자신의 벌이나 남편의 벌이 재산상 분할할 수 있는 것들 자료 가지고 와서 문의하세요. 그리고 똑부러지게 재산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했다 하시고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말 없도록 위자료까지 불러서 각서 쓰세요. 두 분 각서 쓰고 지장, 도장, 인감이면 좋고요. 찍으시고 구청 가시면 이혼 합의서 있으니까 가지고 가서 거기 재산상 분할에 대해서는 각서에 준한다고 기재하시고요. 각서 쓴 걸로 복사까지 하시고 이혼 합의서 작성해서 글쓴이 가지고 계세요. 되도록이면 남편이 모르는 곳 친정에 알리시고 친정에 맡겨두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서류상은 끝났습니다. 합의이혼 서류도 썼겠다. 그 둘은 마음 놓고 하늘이 날아가겠죠. 이제 썩소 한번 날리시고 깽판을 시작합니다. 회사로 바로 찾아가서 그냥 코앞에 가서 이혼장 복사한 거 날리세요.
그래, 니년 때문에 내 남편이랑 이혼했다. 한마디 하시고 사무실 사람 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절대로 기물을 건들거나 큰 소란을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업무방해죄로 신고할 수도 있거든요. 우셔도 좋습니다. 절대로 그 여자 건들면 안 됩니다. 구슬피 우시고 친정 사람이나 친한 친구와 같이 가셔서 같이 우세요. 직방입니다. 남편놈도 연락 듣고 오겠죠? 그럼 다 모이는 거니까 딱 좋게 말하세요. 지금 이혼 서류 접수하러 갈 테니 걱정 말라고. 둘이서 잘 살라 하세요. 그리고 나오세요. 남편놈이 잡아도 나오세요. 또 할 일이 있으니까요. 바로 그 여자 부모 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알리세요. 절대로 화내시면 안 됩니다. 남편놈 사진 한 장 가져가서 알려도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혹여라도 그년이 남편놈이랑 결혼한다고 데리고 와도 아실 테니. 절대로 막 쳐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가서 누구누구 아는 사람이다 대놓고 말하세요. 이 집 딸이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찾아왔다고. 보통은 문 열어줍니다. 순순히 들어가셔서 서글피 우시듯 하시며 바람났다. 그래서 나 이혼하려 한다고 말씀하시고 사진 들이밀며 이게 내 남편놈이다. 여튼 순순히 들어갔다 순순히 나오세요. 서글피 우시면서 딸 단속 잘하시란 말 남기며 막 쳐들어갔다가는 그 여자나 개념 없는 부모라면 무단가택 침입죄니 기물파손죄니 그딴 걸로 걸고 넘어집니다. 법이란 게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절대 손해보는 짓 마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댁에 알리세요. 이혼장 복사한 거 가지고 와서 바람났다고 자기가 이실직고 하더라고. 그리고 쪽내십시오. 사람이요 괜히 분에 못 이겨서 간통죄니 뒤집니 뭐니 하면서 설쳐봤자 자신만 힘들어요. 이런 일일수록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까운 시간 버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매달려봤자 전전긍긍하고 참아봤자 다 내 손해더군요. 내 실속 챙기고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만이 내 속 덜 버리고 좋더군요. 글스님 화이팅이에요. 그런 더러운 놈 쳐다보고 사느니 지금 조금 더 정신 차리시고 글스님이 챙길 수 있는 재산 싹 다 챙겨서 나오세요. 그것밖엔 길 없습니다. 둘이 붙어먹는 거 싫어서 시간 끄느니 싹 다 정리하고 새 출발하세요. 저런 사람들 오래 못 갑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오늘 날씨가 엄청 덥네요. 더위 조심하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식사 맛있게 드시기 전에 밥 맛있게들 먹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